네, 안녕하세요. 네, 비디오들을 좀 켜주세요. 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추석 때 잘 지냈어요? 음, 제 말소리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추석 때 저번에 얘기했듯이 강의 못한 부분은 제가 동영상 녹화한 강의를 올렸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이제 시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14.3, 네, 14.3절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이 partial derivativ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뭐 편미분, 부분적 편미분, 보통 편미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미분 적분을 하는 거죠. 예, 이변수 함수에. 그래서 일단 좀 봅시다. 음, 예. 일단 이변수 함수 fxy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a, b는 이제 이 f의 정의역에 있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 되는 값 a, b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gx라는 거를 정의를 했는데 요거는 이변수 함수인 f에서 y의 좌표를 b로 고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그걸 gx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요거는 일변수 함수인 거죠. 지금 f에서 y좌표가 b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입력값은 x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에서 한쪽 좌표의 값을 고정을 딱 시켜놓고 일변수 함수 같이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 주어진 함수 f의 partial derivatives. 네, 그러니까 편미분인데 점 a, b에서 자, 변수가 두 개 있죠? 둘 중에 x에 대한 함수 f의 a, b에서의 x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일단 노테이션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함수 f의 a, b에서의 x에 대한 편미분은 그냥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g가 지금 일변수 함수니까 x equal a에서의 g의 미분으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변수 함수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일변수 함수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쓴 거고, 요거를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g 입장에서는 a에서의 미분이니까 정의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요 정의를 이용해서 f 입장에서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b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y 값은 b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 값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h, a, h.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b 값은 y 값은 b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x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x 값의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g 뭐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별 필요 없는 얘기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정의를 이렇게. 그러면은 y에 대한 편미분도 똑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a, b에서 y에 대한 함수 f의 편미분. 이거는 일단 y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x 값을 a로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x 값은 a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y 값만이 변할 때의 순간 변화율인 거죠. 그렇죠? 정의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음. 정의를 봐도 머리가 멍한 사람은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네, 정의가 머리에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보는 생각을 해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배웠던 건 그냥 이거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어떤 값을 중심으로 해서 차가 h만큼 입력값이 h만큼 차이가 날 때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의 극한값. 이제 이 비율의 극한값이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변수 함수 입장에서는 한쪽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한 가지 변수의 값만 변할 때 순간 변화율인 거예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이거를 좀 기하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좀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 f가 주어졌는데 여기 g equal fxy 이렇게 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어떤 서피스가 하나 얻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함수 f의 정의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높이 값을 함수 값으로 해가지고 점들을 그리면 이제 이런 서피스 같은 게 얻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점 A, B가 여기 있다 그럽시다. A, B x, y 좌표가 A, B고 z 값이 A, B의 f에 대한 함수값. 그러니까 높이가 이제 z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녀석은 어때요? y 값이 b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서피스에서 y 값이 고정되어 있는 거는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y 콜 b, y 값이 b인 점들만 다 모아놓으면 이거는 평면을 이루죠. 그렇죠? y 콜 b인 점들만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y축의 수직인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y 값이 b이면서 이 공면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 뭐가 되겠어요? 이 평면과 이 공면의 인터섹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평면과 이 공면의 인터섹션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 C1 같은 곡선이 하나 얻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곡선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공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G equal fxy를 만족을 하겠죠. 그것들 중에서 y좌표가 b인 거죠. 그렇죠? y좌표는 b고 b인 상태에서 G equal fx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G 콜 B인 평면에, Y 콜 B인 평면에 이 그래프, 이 곡선 C1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Y 콜 B인 평면이고 그 위에서 이 곡선 C1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만족하는 방정식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fxab라는 거는 편미분한 거는 이건 뭐예요? 요거를 편미분한 거죠. 이것을 미분한 거죠. 그렇죠? y 콜 p로 고정시켜 놔서 일변수 함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x 값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미분 값이라는 거는 요 상태에서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요 그림은 y 이퀄 b인 평면에서 C1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하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a, b에서 x에 대한 f의 편미분 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y 이퀄 b인 평면과 이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곡면이 이루는 곡선이 있을 것인데 그 곡선의 뭐예요? 접선이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 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는 x 값을 a로 고정한 거죠. x 값을 a로 고정한 거죠. 그러면은 x 값이 a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평면이 나올 테고 그 평면과 이 곡면의 인터섹션을 생각하면 이런 곡선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C2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C2의 y 콜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y에 대한 편미분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그 참고가 되는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그림들을 좀 더 보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뭐 손으로 그린 거라 뭐 꼭 손으로 그린 게 나쁜 건 아닌데 책에도 또 비슷한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 그림들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한 얘기 이해들 하겠어요? 좀 아리까리한 사람. 자, 그러면은 뭐 넘어갈게요. 반응 없으면 넘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변수 함수일 때 뭐 이렇게 무슨 이런 일변수 함수가 있을 때 이걸 뭐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건 이제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값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라는 걸 정의했었죠. 도함수, derivative. 도함수라는 건 뭐예요? x 값을 주면 그 x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값을 주는 함수.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라는 거는 미분값을 주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변수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정의는 사실 똑같죠. 여기 a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미분을 정의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편미분 값을 주는 함수. 그럼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뭐 편도함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artial derivative function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펑션자를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기 뭐예요? xy 값을 주었을 때 첫 번째 변수 x에 대한 편미분 값을 주는 함수. 그럼 이제 y 값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동일하게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고 x 값만 뭐 h만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값의 차이는 h고 거기에 대한 출력값의 차이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도함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편도함수나 편미분을 나타내는 그 기호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요거를 썼지만 예를 들면 x에 대한 편미분 또는 편도함수 하면 이렇게 x, fx 이렇게 썼죠. 근데 뭐 xy 쓰기 싫을 때도 있겠죠. 뭐 그냥 노테이션이 복잡하거나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요런 거 1학기 때 배웠던 이거랑은 다른 거죠. 요거랑은 다르죠. 요게 아니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는 partial 뭐 라운드 f, 라운드 x 이렇게 읽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쓰면 이런 식으로 써요. 쓰기도 하고 여기도 뭐 이게 이제 도함수이면은 이렇게 x, y를 붙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x라는 게 첫 번째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편미분 f1, x 대신에 뭐 1을 쓰기도 하고 또 derivative라는 의미로 d를 쓰고 첫 번째 변수에 대한 derivative에서 d1f 쓰기도 하고 뭐 x에 대한 derivative 그래서 dxf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조금씩 원래 쓰게 된 그 의도는 조금씩 달라요.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 partial derivative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요건데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이렇게 쓸 때도 있었죠. 1학기 때는 이렇게 썼었죠.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1학기 때 썼던 거는 일변수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y 값이나 또는 이 함수 값을 결정하는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함수의 값을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dx, 뭐 df, dx, dy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변수 함수 이상이 되면 어때요? 변수 하나가 그 값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죠. 다른 변수의 값도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혼자서 함수의 값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라운드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 모르겠어. 필기하는 거 나중에 해요. 또 저기 어차피 됐어요. 잔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그젬플을 좀 해봅시다. 뭐 배웠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2,1에서 x에 대한 편미분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의에다 놓고 다 할까요? 막 극한 다 써가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해하면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면? y 값은, 그러니까 fx라는 거는 x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건 뭐예요? y 값이 안 변하는 거죠? y 값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 값만 변한다고 했을 때 x에 대한 미분인 거죠? 그러니까 fx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라 그러면 요 식에서 어떻게 보면 돼요? y를 뭐로 생각하면 돼? y는 값이 안 변해. x 값이 변해도. 그랬죠? x 값이 변해도 y 값은 안 변해요. 그러면 뭐예요? 상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x 빼고는 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x 빼고 다 상수니까. 자, 뭐 미분은 더하기가 있으면은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요거부터 따로 하면 자, 너는 요거는 그냥 x에 대한 x 삼승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럼 뭐가 돼? 3x 제곱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x 제곱만 변수고 y 삼승은 그냥 상수예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 삼승은 그대로 있고 이 부분만 2x 제곱 되겠죠? 2x 되겠죠? 그래서 2x 될 거고 y 삼승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통째로 다 상수죠? 그러니까 미분하면 뭐가 돼요? x 값이 아무리 변해봐야 얘는 안 변하잖아. 그럼 변화율이 0이잖아. 그렇지? 이거 그냥 0인 거예요. 자, 이렇게 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써서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의미를 이해하기가 좋아요. 나는 보통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얘를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럼 항상 미분에서의 원칙은 덧셈은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덧셈은 따로따로 하면 돼요. 그러면 따로따로 덧셈. 빼기.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는 x 삼승이니까 그냥 이거는 미분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3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y 삼승이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분할 때 상수가 있으면 걔는 그냥 밖으로 빼놓고 변하는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할 때도 그렇게 썼었잖아. 그렇지? 미분할 때 상수는 그냥 밖으로 빼면 되는 거니까 요걸 하면 되고 그러면 요 부분은 x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그냥 2x인 거죠. 여기 y 3승에 2x. 그다음에 이 부분은 상수예요. x 값이 아무리 변해도 요거는 값이 안 변하니까 변화율이 0인 거예요. 알겠죠?
본래 정의가 변화율이었잖아. 그렇지? 여기는 0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에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뭐 그냥 슉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원하는 거는 2,1에서의 값이니까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3의 2의 제곱 2 곱하기 2의 1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빨리 지워야지. 책에 다 있어요. 그냥 혼자 빨리 해보세요. 뭐 뺏기지 말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 요 녀석을 어떻게 해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라 그랬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체면만 스스로한테 체면만 잘 걸면 돼요. x가 뭐야 여기서는? x는 상수 값인 거야. y가 아무리 변해도 x 값은 안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x가 상수로 보이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sin y 더하기 1분의 상수를 그냥 미분한 거잖아, y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이거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바깥에 있는 함수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합성된 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는 상수니까 사실은 y 더하기 1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편미분한 답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봅시다. 여기 이그젬플을 보면 implicit fun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또 값을 하나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일변수 함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반원이에요. 반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있는 좌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좌표 값을 변수로 생각해서 이 x 좌표 값과 y 좌표 값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잘 쓰면 y는 이제 위에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일종의 함수죠. 함수라는 거는 뭐 지금 x, y 두 변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변수의 값이 저쪽에 있는 변수의 값에 또 이렇게 연결지어 주는 게 함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함수가 연결지어 주는 그 규칙을 이런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보통 우리 미적분학에서는. 그러니까 x 값을 주면 뭐예요? 그 x 값의 제곱을 1에서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것이 y 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보면 XY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것만 가지고 어떤 X와 어떤 Y가 연결 지어지는지 그 XY 간의 관계가 나타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뭐 XY로 대변되는 변수가 있을 때 그 두 값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함수예요. 좀 앱스트랙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문제는 그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표현할 때 위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쪽의 값을 다른 쪽에 변수로 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x값 딱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값 자체를 x로만 되어 있는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를 함수를 explicit function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x값 딱 집어넣어주면 y값이 척 나오는 꼴인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 때 쓰는 방법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줘도 둘만의 관계는 나타내줘요. 근데 이거는 y는 x로 되어 있는 어떤 수식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y가 그냥 섞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식 안에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묻혀서 나타낸다 그래서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학기 때 이렇게 일변수 함수일 때,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만 등장할 때, y equal x, y와 x 둘만 등장할 때 둘의 관계가 implicit function으로 나타내지는 경우, 그 x에 대한 뭐 y의 순간 변화율 구하는 거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다만 변수가 여러 개인 것 뿐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의도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변수가 세 개가 등장해요. x, y, z 변수가 세 개가 등장하는데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 g의 x에 대한 g의 편미분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뜻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g 값이 결정되려면은 x, y 값 두 개가 다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 사이 x, y와 g와의 관계가 g equal 예를 들면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써진 게 아니고 x, y로 되어 있는 수식으로 써진 게 아니고 어때요? 이렇게 막 섞여 있죠? 그렇죠? g equal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고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변수 간의 관계가 implicit function의 형식으로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x, y 값이 z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수식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implicit든 explicit든 xy 값이 z 값을 결정하는데 이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럼 y 값이 변하지 않을 때 그렇죠? y 값이 변하지 않고 x 값만 변할 때 그렇죠?
Z값의 변화율에 대한 Z값의 변화량에 대한 X값의 변화량. 그게 이제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그냥 Y값은 변하지 않는다. 상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수식을 통째로 x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x에서 편미분한 거랑 같겠죠? 근데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뭐가 돼요? 몰라요? 그럼 뭐가 돼요? 2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혜진? 이혜진이 대답했네? 이혜진 손 들어봐요. 누구예요? 근데 이혜진은 얼굴이 안 보여. 왜? 이마만 보여. 어. 왜 0인가요? 말 좀 해주세요. 예진이? 상수다.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이게 2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거는 x 값이 변할 때 어?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x 값이 변할 때 이 편미분 당하는 놈이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렇죠? 그 변화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율이란 말을 자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 버리지 말고 그다음에 미분할 때도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보면은 자꾸 패턴으로 하죠. 그냥 외워서. 그거는 빨리 하기 위한 공식인 거고 의미를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미분은 어차피 요즘은 다 컴퓨터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자꾸 되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X값이 변할 때 1, 상수 1의 변화율에 B를 따지는 거죠. 변화율을 따지는 거죠. 근데 X값이 아무리 변해봐야 1은 안 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0이란 말이야. 그렇죠? 변화량이 0이니까 변화율은 0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요것도 어차피 미분이니까 덧셈이니까 따로따로 해봅시다. 자, 요거는 뭐가 돼요?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3x제곱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3x 제곱이에요? 누가 대답했지?
3x 제곱이야? 3x 제곱 될 것 같은 거야? 될 것 같다는 얘기는 3x,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3x 제곱인 것 같습니다. 아, 3x 제곱입니다. 3x 제곱 맞아요? 확실해요?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x 3승값을 좌우하는 거는 x밖에 없어요. 그쵸? y나 다른 변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그쵸? 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걸 파셜 x를 쓸 때 애시당초 여기다 우리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처음에 의도를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z값이 있는데 이 z값을 x값과 y값이 결정한다. 그런데 y값은 변하지 않는다. 요 상황으로 놓고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 상황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럼 y값은 안 변하죠? 그러니까 y 삼승값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수, 변화율이 없어요. x값이 아무리 변해도 y 삼승값은 안 변하니까 뭐 사실 이런 거죠, 의미가. 그렇죠?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 삼승값의 변화량의 b의 극한인 거예요. 항상 미분은 그렇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컨셉을 좀 잡고 정확하게 알라고. 그래서 어쨌든 0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얘는 xy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으로서의 z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미리 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1학기 때 체인 룰이라는 거 했었죠? 그렇죠? 얘도 사실은 이 뒤 섹션에 나오긴 하는 건데 굳이 뒷 섹션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파셜 데라버티브도 체인 룰이 성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 변수를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y에 대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따지는 건데 중간에 그러니까 x가 y를 결정하는 건데 중간에 매개 변수를 하나 넣는 거죠. x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른 변수 t, 그 t가 y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 t를 도입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체인 룰이에요. 연쇄 법칙.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합시다. 지금 x로 z 삼승을 미분하고 싶은데 그냥은 잘 못하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z를 매개 변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z를 매개 변수로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는 요거는 할 수 있죠. 요거는 원래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값이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z 삼승 값은 z가 결정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그냥 보통의 미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음.
아니 뭐 이거는 하면서 이거는 못하나? 자, 3z 제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가만 보면 y는 상수예요. 그렇죠? y는 상수니까 6y에 xz. 그렇죠? 그러면은 두 개가 있어요. 미분을 해줘야 되는 놈이. 그러면 이때 또 마찬가지로 프라덕 룰 같은 것들이 다 적용돼요. 프라덕 룰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모아보면 어디 있나요? 여기 하나 붙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묶으면 여기는 3z제곱 있고 여기는 x에 6y니까 6xy. 그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은 요거죠. 근데 요건 x로 x를 미분했으니까 요 부분은 1이 될 거고 그러면 6yz네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쓰면 되겠죠? 넘겨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뒤에 가서 체인룰이 뒤에 가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사실은 그 체인룰을 정확하게 뭐가 성립하고 안 성립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슬근슬근 된다 그러고 했죠. 그렇지만 잘 이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얘기는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좀 연습을 하고 그렇지만은 오늘 그냥 이렇게 배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예, 예. 여기 y 세제곱 부분 미분했는데 왜 그 0인지 궁금합니다. 누구? 아니요. 저, 그, 지금 한줄 지금 밑에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를 안 하고 기호만 봐서 그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y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z 값을 x하고 y가 결정한다라고 보고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는 거는 뭐야? 이 물음 자체에 이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z 값에 x 값이 변하면 z 값이 변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순간 변화율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x 값 혼자 z 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y 값도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황은 x 값과 y 값이 z 값을 결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거를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y 값이 변하지 않고 x 값만 변할 때 z 값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 값은 고정돼 있다라고 이미 여기다가 전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 물으면 이게 뭐야?
xy 값이 z 값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y 값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 값만 변한다고 할 때에 변화율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계속 같은 말 반복하면서 이 정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식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상황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물음이 간단해 보이지만 요게 이 물음 안에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전제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못하면 헷갈리지.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뭐예요? x값이 아무리 변해도 y 삼승값은 안 변하니까 변화량이 0이잖아. 그렇죠? 변화량이 0이니까 그럼 뭐 아무리 극한을 따져도 그냥 계속 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는 정확히 이건 거지. 그렇죠? x값이 변할 때 거기에 따른 y 삼승값의 변화량의 b 이게 이제 변화율이죠. 근데 이때 극한을 따지는 거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극한을 취하는 거니까. 자, 근데 x가 아무리 변해봐야 y 삼승은 안 변하니까 이거는 분모가 항상 뭐예요? 분모가 항상 0인 거죠. 이게 분자인가요? 위에 있는 게?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헷갈리네. 분자가 항상 0이죠. 그러니까 항상 값이 0이니까 극한 따져봐야 0 되겠죠. 그렇죠? 자, 또 집에서 혼자 숙제 해보다가 아리까리한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할 때 물어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자, 그 다음에는 뭐 좀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 자, 우리 이변수에 대해서 순간 변화 파셜 데리버티브를 했었는데, 뭐 3변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변수 함수 fxy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변수인 z에 대한 편미분이란 뭐냐? 이거 뭐겠어요? x, y, z 세 개가 이 함수의 값을 결정하는데 z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거는 그냥 x, y 값 안 변하고 z 값만 변할 때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되겠느냐지. 그렇죠? 그러니까 x, y 값은 안 변해요. 똑같아. z 값만 변해. h만큼. 그랬을 때 입력값의 차이에 대한 출력값의 차이의 b. 됐죠? 이런 식이라면 변수가 뭐 3개 아니라 4, 5개 여러 개 있어도 파셜 데리버티브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미분도 뭐 변수 여러 개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변수가 아무리 많아봐야 편미분할 때는 그 편미분하는 변수 외에는 다 상수를 취급하고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뭐 변수가 여러 개 있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개 도함수, 뭐 3개 도함수 이렇게 했듯이 여기도 여러 번 미분하는 도함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요.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가 얻어졌는데 그거를 x에 대해서 또 미분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2번 미분했다. 또는 뭐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2번 미분했다. 아까 그 라운드 썼던 의미를 보면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했다.
아,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구나.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이 함수값 f를 z라는 변수로 나타낸 경우라면 f 자리에다 이렇게 z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개의 노테이션이 있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의미를 잘 따라서 읽어보면 다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거는 함수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얻어진 그 함수를 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이번에는 차례를 보면 x에 대해서 하고 y에 대해서 했다.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했다. 자, 이제 라운드 표시로 하면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편미분했고 그것을 y에 대해서 했다. 뭐 괄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죠. x에 대해서 하고 y에 대해서 하고. 이 입장에서는 두 번 미분 당했다. 요 마지막 거는 내가 잘못 썼네요. 이건 이제 함수값을 z라는 변수로 나타낸다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뭐 아까 했던 건데, 자, 정의를 되살리는 의미에서, 자, 뭐 요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그 결과로 얻어진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fx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이 그램플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가 아닌 변수들은 죄다 상수로 취급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하면 3x제곱 더하기 y 3승은 그냥 상수니까 x제곱만 미분하면 되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상수니까 그냥 요거는 0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얻은 게 x에 대한 편도 함수예요. 그렇죠? x에 대한 편도 함수. 근데 이거 역시도 함수죠. 그다음에 이변수 함수죠. 맞죠? 변수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y 값만 변하고 x 값은 안 변하는 거니까 x는 상수 취급당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하면 이건 통째로 상수니까 0. 그다음에 2x는 상수. 요것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y 제곱. 삽하면 6xy 제곱이 되겠죠. 야? 자, 그러면 fy부터 해볼까요? 3x 제곱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 이거 아까 얘기한 거구나. 아까 뭐 실수했나요, 제가? 그냥 좀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채팅창이 조금 해가지고 채팅창을 자꾸 안 보이게 되네. 자, 그러면 FY 해봅시다. FY는 어떻게 될까요? X가 상수 취급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냐? 김승우 어딨나?
손 들어보세요. 자, 승우가 한번 좀 불러봐요. fy는 어떻게 되겠나?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3y 제곱 x 제곱 3y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 4y. 자, 다시 한번 봐봐요. 맞아요? 승우. 여기는 왜 x 삼승이 되지? 네, y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지?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다른 변수는 안 변한다 그랬죠? 다른 변수의 값은 안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기서 변수가 xy 두 개 있는데 x는 안 변해. 뭐만 변해? y 값만 변해. 그럴 때에 이 값들의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y 값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는 건 y 값인데 y 값이 아무리 변해도 x 삼승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전제가 x 값이 안 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화량이 없어. 그렇죠? 변화량이 없으니까 y 값이 변하는데 x 삼승의 변화량의 비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 개념으로 보면. 근데 이게 안 변하죠? 변화량이 뭐가 돼? 그렇죠? 약간 그냥 상수 취급한단 말이야. 얘를 상수같이 생각하면 그냥 0인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못 받아들이는군요. 혹시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놨었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하게 한쪽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 일변수 함수 같이 놨었죠? 그럼 이렇게 놓고서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감이 와요. 근데 내가 이거 건너뛰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빨리 이렇게 안 오나 보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나? 여기 0이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패턴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 패턴은 나중에 다 의미를 알고선 계산을 빨리 할 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요거도 역시 이변수 함수죠. 결과물이. 그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y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이제 고정돼 있고 EX 그렇죠? 빼기 y가 고정돼 있으니까 4y 값은 안 변하죠. 이게 0. 그래서 6xy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계도 함수, 이계 편도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f가 있으면은 이계 편도 함수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이건 맨 처음에 편도 함수는 fx, fy 두 개가 있을 텐데 이걸 또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fxx가 있을 거고
이 f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f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있을 거고, fy를 y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게 있을 거고, 그렇죠? 이변수 함수면 2개 편도 함수, 2번 편미분항에서 얻어지는 거는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관찰 결과는 x로 미분한 다음에 y로 미분했고, 또 하나는 y로 미분한 거를 x로 미분했는데 두 개가 결과가 같네요. 그렇죠? 뭐 이게 항상 같은가? 이게 만약에 같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4번 계산 안 하고 3번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theorem은, 정리는 언제 fxy하고 fyx하고 같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이고, 이것도 내가 잘못 썼구나. 여기 보면 이제 f가 어떤 디스크 위에 정의돼 있고 fxy하고 fyx하고 그 정의된 곳에서 둘 다 연속 함수면 네, 좀 어설프게 썼네요. 요거는 제 설명을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뭘 따지고 싶은가 하면 언제 이게 성립하는가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점을 a, b를 중심으로 해서 x, y 순서대로 미분한 거랑, 아이고 왜 자꾸 실수를 하냐. y, x, x, y 순서로 미분한 거랑 y, x 순서로 미분한 게 언제 같겠는가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주저주저 써놨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점을 포함하는 이런 원판? 영역을 생각을 해요. 요 A, B를 포함하는 디스크, 원판이 있을 때 바운더리는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 A, B를 포함한 이 원판의 크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뭐 아무리 조그매도 상관없어요. A, P를 포함하는 이 원판상에서 항상 fxy하고 fyx가 연속이에요. 연속이기만 하면 그때는 두 개가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요거 미분했는데 결과물이 항상 연속이다. 그러면은 xy하고 yx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은 우리 여기 주어진 함수는, 얘에서 주어진 함수는 다항함수죠. 그렇죠? 다항함수니까 미분하면은 계속 다항함수일 거야. 맞죠? 그럼 다항함수는 어때요? xy 값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다 연속이죠? 그렇죠? 다항함수는 뭐 항상 그 입력값에 상관없이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xy와 yx가 항상 연속이에요. 어느 값에서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를 적용하면 얘는 항상 fxy하고 fyx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우리가 몇 시까지죠? 45분까지죠? 그럼 연습을 좀 더 해봅시다. 아까 3변수 함수인 경우로 한번 연습을 해보죠.
3변수 함수죠. fy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x하고 z가 값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와 z가 값이 안 변하니까 로그 z는 그냥 통째로 상수 취급당해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 x도 상수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말에 2의 ax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어? 어떻게 됐었지? 2의 ax에다가 ax 미분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a 곱하기 2의 ax죠. 지금 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가 여기 a 같은 상수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렇게 쓸게요. 자꾸 이렇게 쓰는 게 덜 헷갈리고 좋은 것 같아 나는. x, y, 로그 z. 요 녀석은 상수란 말이야. 그렇죠? 로그 z 밖으로 빼고 그래서 미분하는데 x는 그냥 상수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뭐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뭐야? x에 2의 xy. 그렇죠? 어? 뭔 소리야? 누가 뭐 틀어놨나? 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문제를 성가시지만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2의 xy를 미분하려고 그러는데 자, 헷갈려. 그러면 야, 나는 헷갈리니까 네가 해라. 체인룰을 써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요거는 y로 xy를 미분하는데 x는 지금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앞으로 빠져도 되겠죠? 그럼 그냥 y로 y를 미분하는 거니까 1이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네. 그럼 x에 2의 xy에 로그 치 이렇게 써도 되겠죠.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헷갈리는 사람은 적절하게 매개 변수를 도입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라고요. 체인룰 같은 것들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어이고 자, 여기 3변수 함수가 있는데 x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하네. 이건 차례대로 한번 해보죠. 그냥 좀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사인하고 요거하고 합성함수구나.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일단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합성한 그 형태를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미분하는 게 편미분이니까 x만 변하고 yz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3x 더하기 yz를 미분하면 여기 뒤에 부분은 0이 되고 앞에 3만 남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이고 저는 헷갈려요. 그러면 뭐 차례 해야 되겠죠.
자, 사인을 미분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못하겠어. 헷갈려요. 저는 이런 게 헷갈려요. 그러면 못하겠으면 잘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면 되죠. 자, 체인 룰을 써서 그러면 요거는 그냥 같은 변수죠? 같은 변수. 그냥 코사인으로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으로 쓰고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아, 이걸 미분하는데 yz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다. 요걸 상수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3x를 x로 미분한 거니까 3이구나. 결과는 같죠? 그러니까 그냥 헷갈리냐 안 헷갈리냐 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3의 코사인 3x 더하기 y인데 이거를 이제 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3은 냅두고 이제 나 이렇게 안 할게요. 헷갈리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안 할게요. 그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일단 미분이니까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되죠. 그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yz는 안 변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3 그 다음에 한 번 더 x 이번에는 y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9에 또 합성함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그러면 이게 상수니까 이건 0 되고 yz에서 g는 상수죠. 그래서 yz를 미분하면 그냥 g만 남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번에 Z에 대해서 하라네요. 이제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그냥 하면 된다. 뭐 여기 끝에가 길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구차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자 여기 이그젠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자 show that 그래서 뭘 이제 증명하라는 건데 ex의 sin y가 여기 있는 라플라스의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이라는 걸 보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전공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저 실제 전공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식이 편미분하는 거죠. u를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한 거.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편미분한 것들로 이루어진 식을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편미분 방정식의 식이 있을 때 그것의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x, y 두 개 있는 걸로 봐서 이 u라는 거를 x와 y로 편미분했다는 거는 이 u라는 게 뭐예요? x, y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u는 어떤 이변수 함수인 거야. 어떤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그 이변수 함수를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2번 편미분했더니 0이 되더라. 이 방정식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솔루션이라는 거는 어떤 u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느냐, 그 u를 찾아라 하는 게 해를 찾는 거예요.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근데 요거는 이제 특별히 라플라스 이렇게 생긴 편미분 방정식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2번 편미분한 거 더하기 2번 편미분한 거는 0이다. 이런 꼴로 쓰여지는 편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의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공업수학 내년에 배울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솔루션을 찾으라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뭐 공업수학이나 아니면 이제 또 전공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서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그냥 해보라는 게 얘가 이것에 해가 된다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를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해서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보이라는 얘기죠. 알겠어? 그래서 뭐 그냥 해보면 되죠. 난 얘를 하면 그러면은 x 값만 변하고 y 값은 안 변하니까 sin y는 상수나 마찬가지고 x로 2x 미분하면 그냥 2x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sin y의 2x인데 뭐 상황이 바뀌지 않죠? 역시 잠깐만요. 역시 x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얘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 취급하면 돼요. 뭐 똑같죠? 그 다음에는 이때는 y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뭐 x 값이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2x는 상수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sin y로 y로 편미분하면 cosine y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번에는 2x 역시 상수고요. 밖으로 빼고 y로 코사인 미분하는 거니까 sin 마이너스 sin y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번 편미분한 거고 y에 대해서 얘가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하는 거니까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 정의를 잘 알고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편미분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그것의 해를 찾으라는 얘기는 어떤 뭐 이변수 함수 변수가 여러 개면 3변수, 4변수 어쨌든 어떤 다변수 함수가 그 방정식을 만족하느냐 그 함수를 찾으라는 게 솔루션을 찾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다. 그 정도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